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무자극 영혼의 힐링 채널 스타시드입니다. 스타시드 라디오입니다. 설날 연휴 다들 잘 보내셨죠? 저도 이번 연휴는 큰 스트레스 없이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이 설날이 연휴가 기니까 좋긴 한데 또 나름의 스트레스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큰 명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가족, 친척. 그러다 보니 잔소리 들을 일도 생기고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그리고 은근 또 돈도 많이 쓰게 되고 뭔가 이런 거 저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되게 간소하게 넘어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설날 연휴 중에 제가 했던 좀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스타시드 라디오 컨셉이 그렇지만 오늘도 3시까지 커피숍에서 보자 해서 만나서 수다 떠는 기분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친한 친구들 중에서 제 채널에서도 몇 번 소개한 그 영국에 있다는 친구 있잖아요. 저 얼굴 그림도 그려주고 선물도 보내주고 받고 뭐 그랬던 친구, 아마 꾸준히 제 채널 봐주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인도에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러 왔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스피리추얼한 쪽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친구였어요. 그냥 영국에서 베지테리안인가 비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적어도 베지타리안을 하면서 뭐 요가도 취미로 하면서 그런 평범한 삶을 산 친구였는데, 이제 20대 후반의 나이에서 30대를 미리 계획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요가 강사 같은 곳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들어왔고 정말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려고 들어왔을 뿐이에요. 요가의 그래도 진원지, 탄생지인 인도에서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들어왔던 케이스고, 이 친구는 제가 두 군데를 갔다고 했잖아요. 그 달라이라마의 본부 한 곳이랑 그 리시케시라고 그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 비틀즈가 다녀왔고, 그 성스러운 강줄기가 시작되는 그곳인데, 저는 이 친구를 달람살라에서 만났어요. 달라이라마 있는 곳. 일단 인도에서 요가로 제일 유명한 곳은 역시 리시케시인데요. 이 친구도 리시케시에서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고 달람살라를 들린 케이스고, 저는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러 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리시케시에서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달람살라 넘어갔는데, 이 친구랑 같이 달람살라에서 만나게 된 거죠. 제가 지내는 그 게스트하우스에 이 친구가 손님으로 왔었어요. 근데 오자마자 그냥 끌렸어요, 이 친구한테.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그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리고 저의 어떤 그런 스피리추얼한 세계가 점점 깊어짐에 따라 그런 느낌을 받는데, 뭐냐면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픈 마인드하고 그다음에 선입관 갖지 말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제껴두고 어떤 누군가를 보면 굉장히 나랑 뭔가가 연결되어 있다는 특별한 느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만나는 순간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되게 제가 저돌적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건데 이야기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돼요, 서로가 서로한테. 근데 제 입장에서는 특히 저는 이제 더 들어가려고 하고 그 사람 안으로 그런 느낌들을 좀 받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인사 나누고, 보통 외국에서는 그냥 편하게 인사 나누잖아요. 뭐 보면 How are you 하고 뭐 자기소개하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데, 이 친구는 그거보다 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인사하자마자 제가 막 설명해 줬어요. 여기는 어떻고 이 지역은 어떻고 저 이따가 여기 같이 내려가서 시내도 보여줄게 막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잘 모르겠지만 그 친구 입장에선 과잉친절이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들 좀 이런 어떤 에너지적으로 민감한 애들이라서 처음에 그냥 선입관으로, 어떤 선입관적 레이더로 보면 얘가 뭐지? 나 뭐 꼬시려고 하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찌됐든 다 전달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의 사람이고 어떤 의도로 접근하는지가. 처음에는 들어오는 정보가 시간적으로 볼 때 짧으니까 머리로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추리를 해봐야 되지만, 이야기를 길게 하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그쵸,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니까 눈 보고 얘기하고 눈빛으로 보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 숨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기억이 나는 게 이 친구 눈빛이 살짝 기억나요. 약간 경계하는 거.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히 가드가 다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엄청 친해진 거죠, 이 친구랑은. 그날 그 다음날 시간 많이 보내고 이야기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친구는 숙소를 옮기고 싶다 그랬어요. 자기 혼자 지내고 싶다고. 아무래도 그
숙소에서는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야 되니까 자기는 좀 혼자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머물렀던 그 숙소에서 정말 가까운데 한 걸어서 10분 거리? 5분 거리? 그 정도로 혼자 옮겼어요. 옮기자마자 방 보여준다고 해서 방도 보여주고 그냥 허름한 방이에요. 그냥 침대 하나 딱 있어요. 테이블 하나랑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산 그 조그만 그 가네샤라고 인도의 그 코끼리 신상 있잖아요. 그거 조그만 거 정말 귀여운 거 그거 하나 딱 올려놓고 네, 그렇게 방 꾸며놓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쁘다고 귀엽다고 얘기해주고 방도 괜찮으니까 자기 혼자 지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조용하고 나쁘지 않아서 사실은 저도 그 집에 또 다른 빈 방으로 옮길까 고민했는데 저는 제가 머무는 숙소에 그 친구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친구들 너무 좋아하고 그냥 그쪽에 있었어요. 안 옮기고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서 어찌됐든 그 친구와 보낸 시간은 길지는 않아요. 그 처음에 만났을 때 한 이틀을 뭐 같이 있는 계속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뭐 커피숍 때 얘기하고 지나다니면서 잠깐 인사하고 그 정도였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친해진 게 그 친구랑 저랑 그리고 또 남자 한 명 있어요. 미국인 친구. 그 친구랑 셋이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1박 2일 코스로요. 그때 되게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한 텐트 안에서도 셋이 같이 낑겨서 자고 그 올라오는 길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그러면서 뭔가 유대감? 그게 되게 친해졌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 히말라야산 올라가는 그 길 있잖아요. 그걸 제가 영상으로 언젠가 써먹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찍어왔는데 그거를 지금 편집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그거 근데 너무 좋아요. 기대해주세요. 현장감이 너무 좋아서 제 채널 친구분들이랑 같이 좀 보고 싶어요. 같이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아무튼 그 친구랑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되게 친해졌죠. 그리고 히말라야 갔다 오고 얼마 있다가 이제 헤어진 거죠. 저는 다른 지역 한 군데 잠깐 옮기고 한국 들어왔고 그 친구는 조금 더 있다가 영국으로 돌아갔는데요. 그 친구가 영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좀 많이 바뀐 거예요. 물론 같이 있으면서 저는 좀 스피리추얼한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니까 같이 있는 동안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빠져드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장소도 인도고 일상생활 얘기보다는 그런 쪽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도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고 이쪽 달람살라 지역으로 옮긴 다음에 자기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느끼는 게 많이 생기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서 그런 쪽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 상황 안에서 이 친구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거예요. 이 인도의 전체적인 그 시간 안에서 벌어진 일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도에서 영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힘든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 힘든 시간이란 게 뭐냐면 그런 일상 있잖아요. 일반적인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자기가 굉장히 분리된 느낌을 받아요. 예전에는 거기에 하나로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나 꿈을 꾸기도 하고 좋고 나쁘고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일반적으로 사는 모습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인도에서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고 자기가 있던 그 장소로 들어갔더니 자기가 있던 장소가 더 이상 같은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 장소가 변했냐? 아니죠. 자기가 변한 거죠. 사람들과 편하게 나눴던 대화도 이제 더 이상 편하지가 않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가식적으로 자기 모습을 변신시켜서 가식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기도 하고 겉과 속이 다른 느낌으로 대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평범한 자기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돼버렸고 믿게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생활이. 왜냐면 그동안 편하게 대했던 그 사람조차도 이제 편한 느낌이 아닌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의 에너지를 느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사람과 편하게 대화했던 그 너머 보이지 않는 그 뒤의 것들까지 캐치를 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가 너무 디테일하게 민감하게 새로운 정보들이나 느낌들을 자기한테 주게 되니까 이게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어떤 기계가 무리하게 작동되는 그런 느낌처럼. 그래서 엄청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각자 헤어진 다음에도 이제 꾸준히 연락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몇 번 채널에서도 보여드렸잖아요. 계속 연락을 하는데 가자마자 영국 돌아가자마자 엄청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 죽을 것 같다고 진짜 못 살겠다고 여기서 자기가 평생 거의 30년을 거기 살아왔는데 못 살겠다고. 이 부분이 아마 비슷하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마음 공부를 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이게 진행이 되면 좋은데, 간혹 가다가 이런저런 컨텐츠를 보거나 책을 보더라도 뭔가 급변하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고민이 진짜 많이 됐었거든요. 어느 순간 명상을 하다가 뭔가를 깨달아서 집이랑 자기 물건 다 팔고 인도로 아주 들어가 버린 사람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고, 그런 한 가지 케이스가 아니에요.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외국인들 친구들 중에서 그냥 딱 한 명이긴 한데 되게 유명한 좀 유명인이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랑 이야기할 때도 같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셀럽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자기가 너무 이쪽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두렵다, 모든 게 변해버릴까봐,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그래서 비슷한 고민들이 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쉽게 말해서 명상 같은 게 깊게 빠지면 자기가 명상에 어떤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 명상으로 인한 어떤 특이한 경험,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그냥 흔하게 유튜브나 책이나 여러 가지에서 소개하는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정말 크게 변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이야기를 돌려서 그 영국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그게 와버린 것 같아요. 근데 기승전결 그냥 얘기하면 잘 살아요. 잘 묻혀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잘 자기를 관리하면서 사는데, 어찌됐든 당시에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너무 힘든데 이것을 같이 공유하거나 아니면 공감을 얻고 싶은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영국에 돌아갔더니. 그렇잖아요. 누가 어떤 영혼이 어쩌고 저쩌고 뭐 전생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카르마부터 해서 에너지부터 해서 이런 얘기를 흔하게 할 수 있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대도시에 살면서는. 돌아갔더니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한테 연락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서로가.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어떤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제가 되게 영광이었는데 기분 좋잖아요. 저는 그냥 평범한, 저한테는 평범한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그 친구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너무 그나마 정말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된다고 얘기해 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뭐 저도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깊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몇 안 되니까 제 입장에서도 그 친구랑 그런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인도에서도 꽤 짧은 시간이지만 꽤 친해졌지만, 오히려 볼 수 없는,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서로를 알게 된, 서로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된 그런 친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수다에서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하려고 했던 그 포인트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뭐냐면 최근에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좀 힘들었나 봐요. 왜냐면 코로나 상황이 그 친구 있는 그 영국에서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따라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답답함도 많이 느끼고 좀 현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며칠 전에 저랑 같이 그 커플 명상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사귀는 건 아니니까 커플은 아니지만 둘이서 하는 명상인 거죠. 근데 웃긴 게 같이 같은 장소에서 명상을 하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영국이잖아요. 저는 한국이고. 이 상태에서 커플 명상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랑 그 친구 사이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고 전혀 특별할 게 없는 대화이지만, 아마 이 얘기 듣고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야기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설명을 할 텐데, 아무튼 그 커플 명상을 통해서 조금 에너지를 얻고 싶다고 저한테 같이 시간을 좀 내달라고 친구가 부탁을 해서 설날 연휴 중에 하루 시간을 맞춰서요 같이 명상을 했어요. 1시간 정도를 같이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상상되지 않으세요? 화상통화를 켜놓고 서로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다가 자 이제 명상해보자 하면서 화상통화 상태에서 명상을 하는 거. 절대 그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음성통화를 하면서도 아니고요. 그냥 텍스트예요. 자, 왔어? 왔어. 그럼 명상 시작해볼까? 아니, 나한테 5분만 시간을 줘. 알았어. 뭐 할 건데? 카카오 세레모니를 하고 하트 차크라를 조금 연 상태에서 하고 싶어. 그래? 알았어. 그럼 준비되면 나한테 얘기해줘. 그 친구가 카카오 세레모니를 하고, 그리고 다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준비됐어. 그럼 알았어. 시작하자. 그래서 명상을 그냥 하는 거예요. 텍스트로 그 내용을 이렇게 주고받고요. 준비됐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자 저런 식으로 하자, 아니면 제가 리드를 하든가 그 친구가 리드를 하든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했던 명상은 그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 있잖아요. 부처님 상 같은 거 보면 그 보석 박혀 있는 곳 있잖아요. 제 그곳과 그 친구의 그곳이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는 상상을 해요. 그러면서 실제 에너지를 느끼고, 이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공간은 아니지만 에너지적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게 시공간 같은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에너지가 그 포인트를 통해서 그 친구의 포인트로 들어가는 것을 상상을 했고요. 그리고 제 심장과 그 친구의 심장이 에너지로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상상을 해요. 그러면 실제 에너지를 느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 우주 전체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에너지가 꽉 차 있다는 그런 이론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그 에너지가 제 안에 충전이 되는 상상을 하고요. 그리고 충전된 에너지가 부처님 포인트랑 제 심장을 통해서 그 친구의 부처님 포인트와 심장으로 에너지가 충전을 시켜주는 그런 상상을 했어요. 그 상상을 하면서 명상을 한 10분, 20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그 친구가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그 친구를 감싸고 있는 빛을 상상을 해요. 그래서 그 노란 따뜻한 그 빛이 그 친구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 친구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제 에너지를 그 상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것을 또 한 10분, 20분 상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호흡을 할 때 들이쉬는 호흡에 그 친구의 가슴에서 검정 어두운 연기가 제 들숨에 빨려 들어와서 제 안으로 그 친구의 어두운 기운이나 에너지나 그 친구를 힘들어했던 어떤 우울한 느낌이나 그런 고민이나 그런 에너지가 검정색 연기가 돼서 제 들숨을 통해서 제 가슴으로 와서요. 그리고 제 가슴 안에서 그게 정화가 돼서 다시 하얀색 예쁜 구름 같은 연기가 되고, 그리고 제 날숨에 제 입을 통해서 다시 그 친구의 입으로 들어가 그 친구의 가슴을 다시 채우는 그 명상을 또 한 20분 정도 했어요. 근데 이 1시간 정도의 명상 안에서 어찌됐든 그 에너지가 제 몸에 너무 많이 꽉 차는 거예요. 과부하되는 것처럼. 그래서 엄청난 그런 어떤 일루전, 어떤 환상 같은 게 머릿속에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뭔가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명상을 하는 그 주제랑 크게 관련이 없는 것들도 막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명상할 때 그 에너지가 꽉 찰 때 자주 벌어지는 일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 흐름에 맡기는 명상은 아니었잖아요. 제가 그 친구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싶고, 뭔가 제가 할 수 있다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에너지적 차원에서 제가 할 수 있다면 그 친구한테 좋은 어떤 에너지나 위로 그런 부분을 뭔가를 해주고 싶었던 거니까 그쪽에 집중을 해야 하는 명상이었기 때문에 흐름에 맡기지 않고 뭔가 그 일루전 같은 게 생기면 다시 원위치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원위치 하면서 다시 집중을 하는 명상을 했는데요. 둘 다 거의 비슷하게 명상이 끝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느낌 같은 게 딱 와서 명상에 빠져나와서 핸드폰을 딱 보니까 I finished 그 친구가 딱 써놨더라고요. 한 1분 전쯤에. 그래서 저도 I finished 쓰고 이제 끝냈고요. 그 다음도 약간 그거 있잖아요. 뭐 전화를 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나 어쩌고 저쩌고 막 무슨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자연스러워요, 모든 게. 그 친구가 먼저 풀기 시작했어요.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명상을 통해서. 근데 그 친구는 저랑 같이 이렇게 별들이 많은 그 우주를 걸어다니는, 날아다니는 뭔가 그런 일루전이 보였대요. 그리고 제 주변에 그 에너지가 보였는데 색깔이 다크 블루, 약간 블루인데 약간 진한 블루 있잖아요. 약간 바다색 같은 그런 색으로 제 주변에 에너지가 꽉 차 있는 그런 제 모습을 봤다고 했고요. 몇 가지를 더 얘기해 줬는데 대충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그 친구한테 전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많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줬고요. 전체 그 프로세스도 너무 좋았지만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얘기 나눴던 부분들 있잖아요. 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이런 게 보였고, 이런 위안을 받았고, 이런 것을 신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그런 걸 서로 공유하면서 거의 한 20분 정도 또 채팅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종종 하자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리고 노래를 저한테 2곡 보내주더라고요.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노래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커플 명상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같이 했던 시간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도 그 명상을 했었거든요. 그 제 명상 그룹에서 그 떨어져 있을 때 명상 그룹의 일원이 아니고 명상 그룹이 다른 데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사실 제안을 했었거든요. 저한테 그 그루가 저한테 자기 같이 다니면서 계속 명상해보는 거 어때? 나의 제자가 돼보는 거 어때?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해주긴 했는데 아직까지 속세를 완전히 떠나서 완전 구도자로 살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아직 없기 때문에 그때 거절을 했어요. 진지하게. 어찌됐든 그 명상 그룹은 계속 인도 전역을 옮기고 나라도 바꿔가면서 이동을 하면서 명상을 하고 다니는데 이제 원격으로도 명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격으로만 이제 드문드문 명상을 했었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명상 세계에서는 에너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에너지를 중점으로 보게 되면 이 시공간 같은 게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론상으로는 어찌됐든요. 물론 그 안에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걸 이론으로 생각해서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 이런 게 낯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어찌됐든 시공간을 넘기 때문에 같이 있지 않더라도 둘이서도 명상할 수 있고 셋이서도 명상할 수 있고 그런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 그런 에너지, 감정,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같이 있는 것만큼이나 똑같이 나누고 공유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명상을 지금 좀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혹시 진짜 커플이나 아니면 명상을 하는 그런 어떤 단체나 아니면 친구들이 계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이 계시다면 굳이 만나서 명상을 해도 굉장히 좋지만요, 공간을 구애받지 마시고요, 오늘 이 주제처럼 그냥 친구한테 야 우리 오늘 시간 정해서 같이 명상 한번 해볼까? 10분 정도? 이런 식으로 가볍게 접근해서 한번 명상해보세요. 그리고 주제도 정하면 좋아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피로가 너무 쌓이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좋게 하는 명상을 서로 해주는 게 어때? 그래서 제가 힌트는 드렸잖아요. 명상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기본적으로 그냥 상상을 하시면 돼요. 이 친구가 행복하면 좋겠다. 이 친구가 피로가 싹 풀려서 완전 활력 있는 상쾌한 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을 상상을 그냥 하시면 돼요. 만약 나한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 같은 게 있다면 그 친구한테 보내주고 싶다. 그런 정도면 99.999%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성으로 해보셔도 재밌지 않아요? 이벤트성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실제 만나서 그렇게 하면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명상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실제 만나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면 전화로 아니면 카톡으로 얘기하고, 야 오늘 이따가 9시부터 9시 10분까지만 뭐 같이 명상해보자 해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특정 주제를 정해서 해보시면 좋아요. 야 나 남자친구가 너무 안 생겨. 아 나 여자친구가 안 생겨, 외로워, 뭐 이런 거 좀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떤 연애 부분에 좀 충족이 되는 그런 명상을 해보셔도 좋고, 아 나 돈이 요새 너무 안 모여. 그러면 돈에 관련된 좀 부유한 어떤 그런 에너지, 그런 걸 서로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과학적으로 물론 증명할 수도 없고 못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도 되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하나는 확실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고 나면 정말 좋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왠지 그냥 편안하고 기분도 좋고 뭔가 기운을 받는 느낌도 있고, 내가 준 거에 있어서도 뭔가 좀 뿌듯하고 내가 뭔가 역할을 했다는 느낌 같은 것도 있고, 그냥 가볍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회 보시고 조만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스.